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나한테 부족하거나 없는 보장만 가입하는 방법을 전문가처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맞춤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제하고 오늘 날씨를 보면 연속해서 미세먼지, 안개가 굉장히 심한데요. 이러한 환절기, 겨울철에 있어서 꼭 준비해야 되는 보장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또 11월하고 12월인 경우에는 건강검진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달이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내 보험을 한번 체크해서 어떤 걸 꼭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절기, 이 겨울철 그러면 어느 해인가부터 우리나라에는 사만사미 계절이 온다라는 얘기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그런 겨울철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러한 미세먼지가 심부전, 폐색전증, 부정맥과 같은 이런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통계를 보면 이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원인 1, 2, 3위를 보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 무려 68%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호흡기 질환은 의외로 12% 정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에 절대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심혈관 질환에 더 영향을 미쳐서 사망의 원인도 제일 높은 요인인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환절기 겨울철을 앞두고 미세먼지에 대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조기 사망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과 같은 건강관리가 정말 필요한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조기 사망률 가장 큰 범위가 심혈관 질환이 무려 72%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만성 폐쇄성 질환이 그 다음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이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요. 이러한 찬 공기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고 수축된 혈관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관 질환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질환을 보면 6, 7, 8 여름철에 비해서 11, 12 겨울철로 들어오면서 심장 질환 환자 증가 수가 무려 30%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뇌혈관 질환도 여름철 6, 7, 8월에 비해서 11월, 12월이 무려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위험 보장 준비를 한 번쯤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없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겨울철에는요. 특히 노령에 있어서 심방세동 환자가 80세 이상인 경우 과거 5년간을 보니까 2배 이상 증가됐다고 그래요. 근데 고령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층에 있어서도 음주나 흡연이라든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서 점점 이런 심방세동에 대한 환자 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심방세동이라는 건 대부분 고혈압, 당뇨,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심장 기능이 약화돼서 결국은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환자 발생을 높여주는데 이게 무려
5배나 확대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심방세동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앞서 건강검진을 또 말씀드렸는데요. 쭉 미루다가 11월, 12월에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건강검진 전에 내 보험이 어떤지 한번 점검하고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건강검진 10명 중에 6명이 질환이 있거나 질환 의심으로 판정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로 의심된 분들이 이제 세부 좀 더 확대된 그 검진을 통해서 보면 1차 검진에 나왔던 분들이 당뇨병 판정 비율이 무려 50.5%, 고혈압인 경우에는 52.1%가 당뇨병, 고혈압 환자로 최종 확진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전에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럼 내 보험에서 어떤 거가 있는지 없는지, 뭘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체킹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맥 진단비가 과연 내 보험에는 있을까? 부정맥입니다. 빈맥이나 서맥, 심방세동 같은 진단을 받을 때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 심부전 진단비가 나한테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진단받고 수술 때에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일명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는 과연 내 보험에서 해주는가? 그리고 흔히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신 분들이 많이 하는 심폐소생 회복하는 심장정지가 왔을 때 과연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가? 라는 부분이 내 보험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또 많이 들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동맥 동맥류 및 대동맥 박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비가 또 수술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5대 혈관에 대해서 위나 식도에 대한 정맥류 진단 시에도 보장이 되는지, 폐와 관련된 폐색전증 진단비는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을 겪고 나면 대부분 그 후유증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는데 그 장애인 등록 시에 어떤 보상은 있는지, 내 보험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2020년 6월 이전에 있던 보험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정맥, 심부전, 그다음 심폐소생 회복에 대한 심장 정지, 그리고 위, 식도, 정맥류 이런 거에 대한 진단비는 보장되는 상품이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가입할 수 있는 플랜들이 나와 있고요.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하나 좀 더 가깝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평소에 나심장 여사님이 심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심장 정지가 오게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119 구급차로 긴급하게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송이 돼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정지됐던 심장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과연 부정맥과 심장소생, 심장정지가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치료가 잘 돼서 회복이 됐는데 응급실 담당 의사는 심장정지는 부정맥이 원인이 돼서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치료 이후에 응급실 퇴원 시에 12만 7천 원을 결제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나도 이런 보험, 이런 경우라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는 얼마 보험금이 나올까요? 근데 나심장 여사님은 안타깝게도 12만 7천 원밖에 보장받지를 못했어요. 왜냐?
부정맥이나 심장 정지, 심폐소생을 위한 심장 정지 진단 시에 어떤 보험에서도 보장되는 게 없었거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갖고 있었으나 부정맥, 심장 정지, 소생 관련돼서는 보장 항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통원 치료하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2만 7천 원밖에 받지 못한 거죠. 근데 이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실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추천하는 지금 최신 버전 플랜을 보면은요, 심혈관 질환이 1과 2로 나눠져서 각각 분리해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처럼 부정맥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진단 시에 보장이 됩니다. 예, 진단만 받았는데도 1,000만 원은 보장이 되고요. 심폐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같은 경우 5천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밖에 안 될 건데 이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무려 6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 꼭 필요한 플랜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추천하는 플랜을 좀 말씀드리면요. 심내혈관 질환 아까 말씀드린 장애 진단 시에는 1,000만 원. 심혈관 질환을 1, 2, 즉 경증과 중증으로 나눈 것, 뇌혈관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고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 심한 장애 시에는 1억까지 보장받는 이 플랜이 실속형 플랜입니다. 실속형으로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부정맥, 심부전, 심장 소생에 대한 심장 정지가 왔던 그런 부분까지도 더 보장이 되시는데요. 20년 갱신 기준으로 여성분들 40세는 2만 원, 50세가 2만 9천 원, 50에서는 3만 5천 원, 51세 5만 1천 원이면 이 부분에 대한 없었던 부분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부담 없이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나한테 이런 부분이 없다면 한번 이 추천 플랜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 2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경증과 중증으로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플랜은. 대부분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최초 맨 처음 발생한 1회 한만 보장이 되는 데 반해서 이 플랜은 경증과 중증을 각각 가입을 하고 각각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경증 이후에 중증이 왔을 때 또 한 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허혈성 심장질환은 이렇게만 보장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빈맥이나 심방세동, 기타 심장 부정맥, 심부전도 경증 진단비로 추가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례에서처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내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질병 코드가 다 I47, 48, 49, 50, 46.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장해주는 질병 코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장해주는 경증, 중증 진단비로 분리해서 해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뇌혈관에 있어서는 크게 보장은 차이가 없으나 기존의 뇌혈관 질환 보험에서는 경증과 중증 중에 어떤 첫 번째 오는 하나만 보장을 해주는 거라면 이거는 각각입니다. 각각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경증 이후에 중증이 왔을 때 또 한 번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대 혈관 질환 진단비가 추가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5대 혈관, 자 뭐냐면요. 폐성 심장병, 위정맥류, 식도정맥류, 대동맥류, 대동맥 및 박리, 그리고 죽상경화증, 일명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기존의 어떤 보험에서도 이 진단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 플랜은 이 5가지 혈관 질환의 진단 그리고 수술 시에 보장을 해줍니다. 얼마까지냐면 이 4가지는 각각 2천만 원씩 진단과 수술 시에 각각입니다. 그러면 진단받고 수술이면 4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동맥경화증 경우에는 100만 원 진단 시에 보장이 됩니다. 자, 폐와 관련된 부분은
폐색전증, 폐성 심장 질환, 폐혈관 질환입니다. 기존에 허혈성에서 해주지 않는 질병 코드고요. 위정맥류, 식도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위나 식도에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막이 있는데 그게